태국이 끔찍한 상황을 맞아 국가적 최대 위기에 놓였습니다. 특히 경제 침체에 따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태국 여행업계에서는 한국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연휴 기간 동안 못해도 2만 명 이상의 한국인 관광객이 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었는데요. 하지만 추석 연휴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태국 현지 공항에는 한국인 관광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항은 한국에서 단체로 쫓겨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로 가득하자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설상가상 여행만 오면 돈을 써주기 바빴던 알짜 배기 한국인 관광객의 빈자리를 전 세계 어디에서도 반기지 않는 중국인 관광객이 채우게 되자 한국 따위는 필요 없다며 반항 감정을 폭발시키던 태국은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며 한국에게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쯤 되면 대체 태국에서는 한국을 얼마나 호구로 생각했기에 이런 발상이 나오는 건지 신기할 지경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지금쯤 축제 분위기여야 할 태국 현지 여행업계의 분위기는 사실상 초상집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그럼 태국 현지인들이 현재 어떤 일들을 겪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저는 태국 방콕에 있는 한 여행사의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마르티나 리라고 합니다. 요즘 태국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긴 것인지 답답합니다. 최근 태국에서는 정말 믿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 중 한 명인 제니퍼 탄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수완 납품 공항 상황이 완전 아수라장이라는 거예요. 뉴스를 보니 한국에서 추방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수십만 명이나 한꺼번에 몰려와서 공항이 마비될 지경이라고 하더군요. 제니퍼 탄에게 전화를 했다던 직원도 공항이 마비되다시피 한 바람에 여행 가이드 업무를 진행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제가 도와주기 위해 직접 공항까지 갔었답니다. 그래서 공항 안에 들어가 보니 그 광경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무슨 전쟁터도 아니고 공항 전체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뉴스에서 말했던 것처럼 대부분이 한국에서 강제 추방된 불법 체류자들로 보이더군요. 물론 일반 승객들도 같이 뒤섞여 있다 보니 짐을 들고 우왕좌왕하는 사람들, 울고 있는 사람들, 화를 내는 사람들까지 정말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공항 바닥에 그대로 드러누워 잠을 자고 있더군요. 화장실은 길게 줄을 서야 겨우 이용할 수 있을 정도였고 식당과 카페는 혼비백산 그 자체였죠. 공항 직원들이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상황을 통제하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이 정도면 단순히 공항 직원이 아니라 경찰이나 군인들의 지원을 받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 수완 납품 공항에 왔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이런 광경은 태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보니 한국 법무부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했기 때문이더라고요. 한국 입장에서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가 너무 심각해져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는 거죠. 실제로 한국에 체류 중인 태국인 중 무려 78%가 불법 체류자라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상상이 되시나요? 태국인이 10명 있으면 그중 8명 가까이가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태국에서 한국으로 넘어간 다음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대충 얘기를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수치를 들어봤을 때 느낌은 또 다르더군요. 태국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불법으로 남의 나라에 머물고 있었다니 정말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한국 법무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찾아봤는데 단 한 달 만에 13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강제 퇴거 조치를 당했고 그중 10만 명이 태국으로 한 번에 보내졌다고 합니다. 이 숫자들을 보다 보면 워낙 커서 사실감조차 안 옵니다. 웬만한 도시 하나 규모의 인원이 말이죠. 이렇게 된 이유를 살펴보니 한국에서 일을 하면 태국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었어요. 아무래도 태국에서 일반 직장인 월급의 3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도 벌 수 있다 보니 많은 태국 사람들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불법 체류를 선택한 거죠. 불법 체류하는 루트가 대부분 3개월 무비자로 여행 가는 척 위장해서 입국한 다음에 그대로 한국 어딘가에서 숨어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더군요. 금액으로 따져봤을 때 한국 돈으로 한 달에 166만 원, 저희 태국 돈으로는 약 4만 5천 바트를 벌 수 있다고 하니 이 정도 돈을 벌 수 있다면 불법이라도 감수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태국에서 그만한 돈을 벌려면 15개월을 일해야 하는데 반면에 3개월만 버티면 한동안 거의 놀면서 살아도 되는 거잖아요. 물론 사람 사는 곳은 다 비슷하기는 하겠지만 이런 소문들이 워낙 빨리 퍼지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불법 체류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사실 태국과 한국의 관계가 지금처럼 나쁘지 않았어요. 1981년 두 나라끼리 서로 30일 무비자 협정을 맺었거든요. 2018년에는 교류 활성화를 위해 무비자 기간을 90일로 연장했습니다. 태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굉장히 특별한 나라였던 게 이때 한국을 포함해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칠레 이렇게 5나라한테 무비자 혜택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태국과 한국은 정말 가까운 사이였던 거죠. 그런데 이때 맺었던 무비자 협정이 오히려 한국에서의 불법 체류자 문제를 키운 것 같아요. 그 사이에 태국과 한국의 경제력 차이는 심각하게 벌어졌고 한국의 최저임금까지 계속 오른 것도 한몫한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더군요. 사실 앞의 내용도 같은 태국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내용이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더 부끄러운 내용이랍니다. 바로 일부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정말 나쁜 짓들을 저질렀다는 거였어요. 특히나 마약 거래가 가장 심각하더군요. 올해 6월에는 낮에는 외국인 노동자로 공장이나 건설 현장 아니면 농장 같은 곳에서 일하고 밤에는 전국에 마약을 유통한 태국인 9명이 검거됐대요. 이들은 SNS로 한국에 있는 또 다른 태국 불법 체류자들에게 마약을 팔았다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이 사람들이 당시에 유통한 마약 중에는 신종 마약도 있다고 하던데 가지가지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경찰은 이들이 판매한 마약의 가치가 수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어요.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사건도 있었는데요. 지난해 3월 인천의 한 클럽에서 열린 태국 가수 콘서트장에서 무려 83명의 불법 체류자들이 한꺼번에 잡혔다고 하더군요. 그때 당시 콘서트를 보던 인원이 2,000명이었는데 그중에 100명 가까운 인원이 불법 체류자였던 거죠.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저 같아도 저희 태국에 이렇게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많이 불편하게 느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더 충격적인 게 있었는데요. 바로 한국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으로 유입되는 불법 마약의 원산지 1위가 태국이라는 거죠. 이런 통계를 보면 한국이 저희 태국 사람들을 경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없던 선입견도 생길 수준이니까요. 물론 태국에는 이런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나쁜 인간들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태국인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정말 순수하게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가려고 해도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주도에 여행 가려던 태국인 128명 중 736명이 입국을 거부당했다고 하더군요. 이유가 뭐냐고요? 체류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였죠. 사실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선량한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건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 와중에 이렇게 어렵게 입국 심사를 통과한 다음 관광객으로 한국에 입국한 태국인 중 20%가 한국 안에서 행방불명이 된다는 통계도 있대요. 목적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딘가에서 몰래 일을 하기 위해서일 거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한국 정부가 태국인들의 입국을 까다롭게 만든 이유도 이해가 되긴 해요. 태국인들 사이에서도 대부분 알 정도로 태국인들의 불법 체류 문제가 너무 심각해졌어요. 2015년에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5만 2천 명 정도였는데 지난해 9월에는 15만 7천 명으로 3배나 늘었다는 얘기도 있더라니까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구멍이 뚫리다 보니 한국 정부에서는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더군요. 입국 심사를 더 엄격하게 하고 체류 기간을 초과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있죠. 또 불법 고용주들에게 벌금을 무겁게 매기고 있다고 말이죠. 특히 최근에는 전자여행 허가제라는 걸 도입했어요. 이건 한국에 가기 전에 미리 온라인으로 입국 허가를 받는 시스템인데요. 이걸 통해 불법 체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미리 걸러내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제도 때문에 정말 여행 가려는 사람들도 불편함을 겪고 있더군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태국으로 돌아와서 벌이는 행동들이에요. 수완나품 공항만 아수라장이 된 게 아니라 태국 전체가 뒤숭숭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태국에 돌아와서 아주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자기들은 한국에서 배웠던 기술이 있는 고급 인력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높은 월급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일을 시켜보면 대부분 불법으로 일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기술은커녕 일도 제대로 안 한다고 하더군요. 그것뿐만 아니라 낮부터 술을 마시면서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취하면 난동까지 부리는 식으로 민폐를 끼치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당장 어제도 제가 점심 먹으러 식당에 갔을 때 봤던 장면인데 왜 저러나 싶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전반적인 태국의 치안 상황 자체도 나빠지고 있어요. 마약 거래나 폭력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 사람들 가족들까지 나서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뭘 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바로 한국 정부의 특수 비자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불법 체류했다 쫓겨온 사람들한테 국가 차원에서 자기 나라도 아닌 외국인한테 특별 대우를 해 달라고 요구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방콕 거리 곳곳에서 이런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다들 한결같이 한국은 우리에게 빚졌다. 우리가 없으면 한국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중에는 한국에서 일하면서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왔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 돈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고 있는 거죠. 불법으로 번 돈으로 살아왔다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같아 보여서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같은 태국 사람이라는 게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일부 한심한 사람들이 SNS에 해시태그 밴 코리아 같은 해시태그를 달면서 한국 불매운동을 하자고 난리예요. 명백히 저희가 잘못한 건데도 한국을 탓하는 건지 같은 태국 사람이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때를 쓰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런 해시태그가 달린 게시물이 벌써 370만 개가 넘었더군요. 그중 75%가 여성이고 절반 이상이 18세에서 24세의 젊은 층이라고 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류에 열광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니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일부 식당이나 바에서는 노코리안이라는 팻말까지 걸었다고 해요. 한국인들의 입장은 받지 않겠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와중에 아르만탄 태국 여행업 협회 회장이 이상한 얘기를 했더군요. 올해 6월에 방콕 포스트와 인터뷰하면서 한국 여행 거부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한국이 인기 여행지였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발언을 했거든요. 태국 여행업계를 대표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망언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니고 한국이 태국 관광객들의 신뢰를 되찾는데 최소 12년이 추가로 걸릴 것이라는 발언까지 했던데 정말 어이가 없어요. 오히려 태국이 한국 사람들의 신뢰를 되찾는데 못해도 10년은 넘게 걸리지 않을까요? 아르만 탐만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부회장도 장난 아니더군요. 8월에는 사라찬 태국 여행업 협회 부회장이 한국 관광지는 수명이 짧다고 하면서 중국이나 일본이 더 좋다는 식의 망언을 했거든요. 그때 사라찬의 논리는 이거였어요. 한국의 관광지가 영화나 넷플릭스 때문에 유명해져서 수명이 짧다는 거죠. 심지어 중국이나 일본 여행이 더 저렴하다는 식의 직접적인 비교까지 했더군요. 4일간의 중국 여행은 1인당 약 86만 원으로 한국 여행 비용 약 117만 원보다 저렴하다면서요. 구체적인 금액까지 언급했던 거죠. 이런 발언들 덕분에 코로나 이전만 해도 태국은 동남아에서 한국을 가장 많이 방문했던 1국가였는데 지금은 5위로 떨어졌대요. 태국 여행업계가 이대로 무너져버리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저희 태국이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